미안하다. 외국에서 고생하는 딸 걱정 안 시키고 싶었는데. 이런 말이 3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으신 3천만 원이 넘는 노후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스마트폰을 수리하러 갔다가 교묘한 사기를 당해 모든 노후 자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저 앱을 옮겨준다던 직원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저희 아버지가 입으신 피해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바꾸려는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노후 자금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보이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77세 김원식 어르신, 제 아버지는 언제나 당당하고 의젓한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김원식 어르신의 막내딸이자 올해 45세가 된 김지은입니다. 외국인 회사 근무 중에 만난 독일인과 결혼하여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모두 독일에 있다 보니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날, 인천공항에서 만난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늘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항상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불안과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어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숨기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5분쯤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는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거실에 있던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는 단 48,000원, 퇴직금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한 것입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스마트폰을 고치러 갔을 뿐인데.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다가 어떻게 노후 자금을 잃을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휴대폰 대리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하고 웃던 그 사람이 아버지의 통장을 텅 비우고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가 자주 찾던 휴대폰 대리점의 단골 직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료로 해결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절함이 신뢰로 이어졌고 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디지털 도우미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스마트폰 화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당연히 그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 폰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네요. 어르신들을 위한 새 기종이 나왔는데 가격도 저렴해요. 제가 먼저 사용하시던 스마트폰 앱들을 모두 옮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폰을 바꾸면서 직원은
앱을 옮기려면 인증번호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옮겨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계좌 앱도 옮길게요. 계좌 번호를 알려주세요. 하나씩 요구할 때마다 제 아버지는 살가운 직원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아버지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바로 그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 직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3주 전에 퇴사했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직원은 이미 여러 지역의 휴대폰 대리점을 옮겨 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특별히 노인 고객들만 노렸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다가 신뢰가 쌓인 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범인의 수법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앱을 옮겨주겠다는 친절한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얻어낸 것입니다. 많은 노인 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와준다고 했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현대 디지털 사기의 가장 교묘한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정보를 통해 돈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 직원도, 가족도, 어떤 기관의 사람도 이런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이 인증번호는 오직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도 이 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셋째, 휴대폰을 수리할 때는 가능한 데이터를 미리 백업하고 중요한 앱은 로그아웃한 후에 맡기세요. 수리가 끝난 후 필요한 앱은 직접 다시 설치하고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잘 모른다는 걸 노리고 믿는다는 걸 악용합니다. 범죄자들은 늘 약한 곳을 노립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기꾼들은 모른다는 것을 노립니다. 나는 스마트폰이 어려워서 정보를 스스로 옮길 수 없다는 두려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제안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기꾼들은 믿는다는 것을 악용합니다. 어르신 세대는 대체로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 제복을 입은 사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셋째, 사기꾼들은 외로움을 노립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먼저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서서히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의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 지식 습득입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보안 수칙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금융정보는 직접 입력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는다. 등의 기본 원칙만 지켜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꾸기 전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지키세요. 이 간단한 수칙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 앱은 미리 로그아웃 하세요.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은행 앱, 카드 앱, 증권 앱 등 금융 관련 앱은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로그인 상태로 두면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앱을 어떻게 로그아웃 하나요? 대부분의 앱은 오른쪽 아래나 위에 설정 또는 마이 페이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곳을 누르면 로그아웃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번째, 휴대폰은 절대 맡기지 말고 유심칩만 교체하세요. 새 휴대폰으로 바꿀 때 굳이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유심칩만 교체하면 됩니다. 유심칩은 전화번호와 통신사 정보가 담긴 작은 칩으로 이것만 새 휴대폰에 끼우면 기본적인 통화와 문자 기능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칩은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옆면에 작은 구멍이 있고 그곳에 핀을 꽂아 살짝 밀면 유심칩 트레이가 나옵니다. 직원에게 유심칩만 빼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정과 설치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세요. 새 휴대폰을 구입한 후 앱 설치와 계정 설정은 가급적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장에서 서둘러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천천히 필요한 앱만 직접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멀리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면서 하거나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많은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할 두 가지 보안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7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이 설정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 소액 결제 차단 또는 한도 설정을 신청하세요. 소액 결제란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게임, 앱, 디지털 콘텐츠 등을 구매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소액 결제가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는 바로 이 소액 결제를 통해 발생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와 간단한 개인정보만 있으면 소액 결제를 통해 고액의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단할 수 있나요? 매우 간단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SK텔레콤은 114, KT는 100, LGU 플러스는 114로 전화해서 소액 결제 차단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월 이용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만 원으로 한도를 설정하면 그 이상의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여신거래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내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대출과 카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어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수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신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아버지처럼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계획이 없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기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새 통장과 새 스마트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공을 드린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노트와 펜이었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 가입한 앱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와 가입 날짜를 꼭 그날 이 노트에 적어주세요. 잊지 않기 위한 메모가 아빠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복잡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앱이 있고 각각의 앱마다 다른 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워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 또는 매우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이는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적어두면 위험하지 않나요?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사기의 대부분은 노트를 훔쳐보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나 문자를 통해 직접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노트를 집 안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면 오히려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은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트의 각 페이지를 앱별로 구분하고 다음 정보를 적어두세요. 첫째, 앱 이름 땡땡은행, 땡땡카드. 둘째, 가입 날짜. 셋째, 아이디 또는 전화번호. 넷째, 비밀번호.
5째, 자주 묻는 본인 확인. 질문의 답변으로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 출신 초등학교 등으로 정리해두면 앱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할 때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도 어떤 앱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정보와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는 중요 앱을 로그아웃하고 유심칩만 교체하세요. 셋째, 설정과 설치는 급하게 하지 말고 집에서 천천히 하세요. 넷째,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다섯째, 은행의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여섯째, 모든 중요 정보는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모두 디지털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실천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피해를 입으셔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